태도를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잠깐 이용해 먹고 버리는 그런 이제 당의 어떤 액세서리나 얼굴마담 정도로 지금 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대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한결같이 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참패했는지 다 동일하게 그 원인을 진단해주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방향이 다 비슷합니다. 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이대로가 안 된다가 아니라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본인 어떤 뭐 분노겠죠.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지금 국민의힘을 바깥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네. 정말 한심하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고 이번에 대선에서 또 참패했습니다. 그럼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이 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진단하고 반성과 성찰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해법,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지난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그때 좀 허접한 총선 백서 하나 만들었는데 그 허접한 백서 내용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그것이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됐는지 정당 운영에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결국은 권력의 줄서기, 줄대기로 일관하다가 저는 불법 계엄 사태까지 벌어졌고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결국 참패한 여기까지 1년의 과정을 보면 사실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추종하는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 자살 과정이었다고 보거든요. 이번 대선은 사실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이 성공했다.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거를 이제 고쳐보자고 반성과 성찰 속에서 고쳐보자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끌어내려고 그걸 막으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국민이 봤을 적에 정말 국민의힘은 정말 구제불능일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정말 이제 외면해버리면 더 이상 가망이 없거든요. 저는 이번이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때는 마지막 기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고자 하는 어떤 그 해법, 개혁 방향 이 부분에서 당원들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지지자들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기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꼭 누가 제기한다기보다도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5월 10일 그 후보 교체 시도를 할 때 본인은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계엄 해제 표결할 때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거기에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정당성이 있어서 지금 함께 물러났어야 될 비대위에서 본인만 남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당이 잘 되어야겠다는 충정으로 본인은 저런 개혁안을 제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원래 더 책임이 큰 분들이 가장 어린 국회의원을 최전면에 세워놓고 오히려 흔들어대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보고 너는 왜 물러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개혁안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일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당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생각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때 얼굴 마담이었습니까? 선거에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태도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선 의원 15명이 어제 공동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의 취지와 정신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민심 경청 대장정 등을 통해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장의 뜻을 모으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동의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만한 우리가 혁신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이분이 뭐 지난 또 대선도 무난하게 치렀다는 이제 평도 받고 있고 네. 또 혁신성이 또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또 의견을 좀 서로 모아서 연장 여부는 자연스럽게 또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5월 15일 날 취임했어요. 예. 그 김문수 후보가 되면서 젊은 사람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달도 안 됐고요. 예. 아시겠지만 대통령과의 절연을 좀 이끌어냈고 명부인에 대해 사과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럼 응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실제 구도가 개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 같은 평론가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그 친윤 친한 같은 문법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경향들도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움직임들은 그런 전통적인 개파의 문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그 국민의힘 대선 의원 15명이 공동으로 입장을 냈다라는 부분을 봤지 않습니까? 네. 권영진 의원이 친한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박정아 의원처럼 재선그룹 중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 그러니까 15명 안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당대회 전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의견을 냈다면은 지금 전통적인 개파 문법에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구와 쇄신의 대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있는데 사실은 이미 4월 4일에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온 지가 지금 2달 반 가까이 지나고 있고 대선도 끝났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인데 그것조차도 못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강경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낸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의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인색한 분들과 그래도 바꿔보려고 하겠다고 하니 그것은 우리가 개파를 초월해서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